다음은 알렉산더 테크닉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시간입니다. 저희 졸업생은 나이대가 다양합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50대도 있습니다. 그 중에 최연소이지만 저희들 3년 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가장 마음이 넓고 또 깊은 고예훈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테크닉 교사 고예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오늘 심포지엄을 찾아주셨습니다. 각자가 다 다른 이유로 여기 심포지엄에 자리를 해주셨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자기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 요통을 어떻게 하면 조금 줄일 수 있을지라고 궁금해서 오셨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만성 두통이 시달린다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완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 더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알렉산더 테크닉이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가지각색의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다 무언가를 배우거나 무언가를 얻으려고 오셨을 것이에요. 그쵸? 근데 먼저 답을 드리자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하지 않는 것 혹은 덜 하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non doing이 굉장히 핵심적인 원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난 배우러 왔는데 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한 10분가량 알렉산더 테크닉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그 추후 발표들에서 조금이나마 감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하고 있는 것을 안 할 수 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발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렉산더 테크닉이 무엇인가에 대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의 창시자인 FM 알렉산더가 알렉산더 테크닉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 과정을 알려드리면서 살짝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FM 알렉산더는 원래 호주 태생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천식이 심해서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렸을 적부터 알렉산더가 셰익스피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셰익스피어 전문 낭독자로 데뷔를 하고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 무대를 설면 설수록 목이 쉬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목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무대에 서는 그런 기회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고 절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발성 전문가들과 그리고 이제 의사들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FM 알렉산더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M 알렉산더는 자기의 목에 이상이 있는 것이 자기가 몸을 사용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두고
자기가 배우이기 때문에 연극을 하는 모습을 거울 앞에서 3면 거울을 뒀다고 해요. 맨 앞 정면, 그리고 양 옆에 둬서 자기가 이제 연극을 발성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관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깨달은 것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거울로 보여지는 행동들과는 다르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발성을 할 때 머리를 척추 쪽으로 이렇게 뒤로 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대를 포함하는 후두부를 압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숨을 입으로 가쁘게 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은 저희도 사실 굉장히 흔히 나타나는 증세예요. 이게 뭐 심한 사람도 있지만 심한 사람도 있고 안 심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목 뒤에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FM 알렉산더는 10년에 걸쳐서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자각하고 또 자제하는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결국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게 이제 나왔고 이제 알렉산더 스스로의 천식이 굉장히 호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호주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유명세를 떨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영국으로까지 소문이 퍼져서 영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처음에는 배우와 가수 그리고 호흡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자연스러운 호흡 그리고 편안한 발성에 관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공을 해서 의사들에게까지도 이제 소문이 쫙 나게 돼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호흡을 학생들이 배우러 왔는데 호흡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다른 몸에 있는 것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몸의 긴장도 이제 자각이 되어 그것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의 초조함, 불안함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알렉산더가 보기에 호흡이나 발성의 문제가 단지 그 호흡과 그 발성 기관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대신 그 호흡과 발성의 문제점들은 그 사람의 몸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에서 나타난 어떤 결과로 본 것입니다. 근데 또 호흡뿐만이 아닌 게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 예를 들어 만성 요통이라든지 척추 측만증 아니면 성대 결절, 습관적인 반복적인 염좌 이런 증세들이 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몸을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FM 알렉산더는 무의식적인 습관들을 의식하고 그 습관들을 자제하면 그 습관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습관에 지배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의식하고 자제를 해서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교육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M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긴장은 모두 근육의 긴장으로 나타난다. 이 말은 몸과 마음은 결코 분리가 될 수 없고 결국은 몸과 마음이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긴장이 있으면 그것이 필히 몸의 긴장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몸의 오래된 습관들이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생각, 감정, 느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은 자세 교정도 아니고 자세 교육도 아니고 사실은 몸과 마음 그리고 의식에 대한 탐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있는 것을 안 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잘하기 위해서 혹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워서 굉장히 잘하려고 애쓰고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몸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렇게 과도하게 사용하는 우리가 몸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과 우리가 마음을 너무 졸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걸 자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맨 위에 보이시는 The Use of the Self라고 이제 FM 알렉산더의 세 번째 가장 유명한 저서인데요. 자기의 사용을 가르치는 것이 알렉산더 테크닉입니다. The use of the body가 아니고 the use of the self예요. 왜냐하면 self라는 것에 몸과 마음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을 이제 처음 배우게 되면 교사들은 가장 먼저 학생에게 잠깐 멈추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몸을 관찰하고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습관과 긴장들을 자각을 하면 자기가 그것을 자제할지, 자기 습관을 관찰하면 그것을 자제할지 아니면 그대로 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우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몸 이렇게 동작들 가령 저기 보이시는 서기, 멍키, 혹은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에 앉기, 걷기,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이고 나 저거 다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 알렉산더 테크닉입니다. 이렇게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우면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습관들을 의식하고 자제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지 않는 것, non-doing, 그냥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체험을 하게 되면서 본인의 일상생활에까지도 그 영역을 더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언제나 새롭고 또 언제나 현재에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알렉산더 테크닉을 어떻게 배울까요? 기본적으로 그룹 워크샵이 있고 그리고 1대1 개인 레슨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룹 워크샵의 경우에는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의 기본 원리들과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기초 입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대1 개인 레슨은 교사와 이제 학생이 한 시간 동안 만나서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핸즈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의 손을 통해서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몸과 이제 습관들을 자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자연스러운 몸의 방향성들을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서 이 핸즈온을 받으면서 자기의 몸을 자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이블 레슨, 그래서 테이블 위에서 선생님의 손을 통해서 나의 몸 전체를 해소를 하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의자 레슨을 통해서 내가 의자에 앉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몸과 또 마음의 습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 한국 알렉산더 테크닉 협회 졸업 교사들이 지금 서울, 경기, 강원, 부산, 대구, 대전, 구미 이런 쪽에 다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슨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알렉산더 테크닉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 지역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요소들이